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주인장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더 알차야겠습니다. 예, 뭔가 지금 발음이 좀 이상했죠. 네. 200만 요정 여러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 아직 108만이에요. 네네. 그럼 92만인가? 남은 네, 그렇죠. 게? 92만 남았네요. 그럼 아직 200만 요정이라고 하기에는 120만 요정 정도. 아, 꿈을 그러니까 크게 적당하단 가져야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독 버튼 누르는데 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난 버튼 누르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러니까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셔서 예, 구독 버튼 말단 직원한테 시키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눌러주세요. 네, 예.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빨리 일단 120만 고지를 넘어서 그러니까 120만 200만으로 요정이 차근차근 맞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윤혜 씨가 본 뉴스 어떤 거였습니까? 어제 민주노총 집회를 위해서 경찰이 캡사이신 장비 3,800대 투입 준비가 완료되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건설 노동자 양회동님의 분신도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네. 제가 사실은 정말 잘 몰랐어요. 이분들의 삶이라든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민주노총을 탄압하니까 네, 하도 때리죠. 너무 때리니까 진짜 이분들의 목소리와 삶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노총 지도위원이신 김진숙님이 네. 고 양회동 열사의 추도사를 낭독하셨는데 그 부분 그 중에 이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밥 먹다가 이걸 보는데 너무 울컥하고 울컥하시죠? 체해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는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마트를 만들고 길을 닦으며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던 아빠, 그 멋지던 아빠가 대통령 한마디에 족폭이 되고 공갈 협박범이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임금을 떼먹혀 크레인 위에 올라가고 공사 끝난 아파트 밧줄에 매달리는 그런 짓 그만하고 말로 해결하자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건설 노조입니다. 일요일은 새끼들이랑 마트에서 온종일 서서 일하는 마누라랑 고기 한번 구워 먹자고 만든 게 건설 노조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아이들과 함께 구워 먹은 쇠고기가 마지막 만찬이 되어야 했겠습니까? 아빠의 장례식에서 15살짜리 상주 아들이 우리 아빠가 진짜 범죄자예요? 라고 묻게 하겠습니까? 건설 노조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화물연대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일본이 원하면 방사능 오염수라도 퍼먹이겠다던 제 나라 노동자들에겐 왜 그렇게 모집니까? 일본이 저지른 어떤 범죄와 폐악도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노동자들에겐 왜 그리도 잔인합니까? 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1900년대 이미 실패한 나치의 정치를 합니까? 등등이었는데 네. 뭔가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인가? 네.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처참했을까? 아직도 여전히 10년 넘게 계속 투쟁하고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분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저가 너무 네, 간절히 바라던 찰나에 이 건설 노동자 경제학 박사로 28년간 건설 산업을 연구해온 심규범 박사님이 예. 이 얘기를 제안했습니다. 네. 건설법 최저임금제로 노동자들의 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봅시다. 네. 이게 적정임금제라는 거를 제시했거든요. 네네. 건물을 만드는 데는 보통 예를 들어 100원이 든다고 하면은 입찰자들이 80원, 70원, 60원, 심지어 50원, 40원으로 가격을 후려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맨 아래 단계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 임금을 후려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가격을 후려치는 거예요. 네. 특히 저가의 불법 외국 인력이 오니까 제살 깎기식으로 저가 경쟁이 이제 도를 넘어서 시장에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이 없으면 건설사들은 저숙련이든 불법이든 어떻게 해서든 저가를 위해 찾아 움직이지만 최소한 하한선이 생기면은 같은 값이면 당연히 숙련되고 일 잘하는 노동자를 쓰고 그럼요. 싶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문제도 자연하게 해결하게 되고 새 아파트인데 물 새고 작년에 강주에서 새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예.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 소모적인 저가 경쟁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정 임금제를 해야지 품질과 안전도 확보될 것이라고 이제 이분이 의견을 내주셨어요. 네. 아주 뭐 근본적인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신 네. 거고요. 예.
그런 길을 사실은 건설노조가 이렇게 차근차근 걸어왔던 지점들이 있어요. 물론 네. 건설노조 조합원 모든 사람이 도덕군자일 수는 없습니다. 어디도 그렇진 그렇겠죠. 않아요. 당연하죠. 일탈행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탈행위가 있으면 그 일탈행위 그 자체, 위법행위가 있으면 위법행위 그 자체를 그 개인을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하니까 15살 그 양해동 씨 아들이. 그 아들이 우리 아빠 진짜 범죄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아이들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갑자기 캡사이신 참 3,800대가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대화 타협이 되었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정식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네. 그 잘 정형화되고 규정된 갈등을 해결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에요.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생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사회 그리고 욕구가 다양해지잖아요. 네. 옛날에는 전부 다 과거만 보면 되는 거고 농사만 지면 됐지만 요즘은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충돌하는 목소리가 사회적 약자일수록 조금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넥타이 매고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내 얘기 충분히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 안 해요. 네. 내 얘기 세상이 잘 안 들어주는 사회적 약자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버스도 세우고 지하철도 앞에서 네. 나 태우고 가라고 들어눕기도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만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그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가 정치의 역할이고 네.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 것 같아요. 한쪽 편을 너무 확실히 들고 있어요. 그 앞에서 방송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습니까?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소련이었고요. 한미일 입장에서 보면 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쟁에 관련이 없는 뭐 간호사법이나 양곡관리법도 그냥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고. 한 이유보다 왜 그럴까를 저도 곰곰이 생각을 네. 해봤어요. 근데 네. 뭐예요? 진짜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걸 싫어요?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 내고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뭔가 본인이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로앤오더, 즉 법과 질서를 지키는 엄한 아버지상, 이걸로 본인의 역할.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시끄럽게 싸우고 다투고 타협해서 뭔가 결론을 만드는 거죠. 획일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본인이 미국 가서도 미국 드라마 로앤오더를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거기 나온 검사 가장 존경한다. 라고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네, 전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그냥 법과 질서입니다. 로앤오더 검사 얘기예요. 검사 그래요? 얘기. 범죄자 때려잡는 검사 이야기. 네. 조금 다른 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네. 링컨 같은 인종 갈등조차도 풀어낼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해내는 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는 이런 인물을 조금 더 탐구하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요? 이 적정임금제가 미국과 독일에서도 시행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분들은 자신들을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법망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결국에는 정규직의 숙련공들이 많아질수록 건물도 튼튼해지는 거고 우리나라도 네. 안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숙련공들 제대로 대우 안 했다가 지금 인력난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배 만드는 조선업. 거기 배 만드는 거제도가 예전에는 네.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던 동네. 3만 달러 도시였어요. 근데 그 용접공들을 계속 후려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어디 저쪽에 울산이나 서울에 가서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더 돈을 더 그 받는다. 숙련공 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력이 양성이 안 되고. 그런데 그래서 뭐 동남아에서 수입하자 네. 인력을.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 용접공만큼 재주 좋은 사람, 손재주 있는 당연히 숙련공이 없죠. 없는 거예요. 그 숙련된 기술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의 노동, 그런 분들의 가치 조금 더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네, 더 이상 이분들의 피와 눈물 이런 희생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3부에서는요. 현직 방통위원이죠. 김현 방통위원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사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프타임은 여기까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